물을 잘못 마시면 오히려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물 섭취 실수가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물을 올바르게 마셔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잔의 물을 마시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알고 있지만 이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언제, 그리고 얼마나 마시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물을 단시간에 과도하게 마시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저나트륨 혈증은 혈액 내 나트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상태로 단기간에 많은 양의 물을 섭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후나 뜨거운 날씨에 과도한 갈증을 해소하려고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마시게 되면 이 위험이 커집니다. 저나트륨 혈증은 간단히 말해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이 무너져 신체의 모든 세포, 특히 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두통, 혼란, 구역질, 심각한 경우에는 발작이나 혼수 상태,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항상 천천히 적절한 양을 나눠서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저나트륨 혈증을 방지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운동 중이나 후에 급격히 많은 물을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는 이온 음료나 소금을 적절히 포함한 음료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신체가 물의 양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물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땀을 많이 흘린 후에는 이 점을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식사 중에 과도하게 물을 마시는 것이 소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액이 희석되어 소화 효소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음식물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아 소화불량, 복부팽만, 그리고 영양소 흡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효소의 분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는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이 소화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사 중에는 물을 적당히 마시고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식사 전에 물을 충분히 마셔서 식사 중에 목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소화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차나 소화제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트차나 생강차는 소화를 촉진하고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식사 후에 마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작은 습관을 통해 소화 건강을 개선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름철에 찬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소화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찬물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도 너무 찬물보다는 약간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몸에 더 좋습니다. 찬물이 소화기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찬물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위장이 온도를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화 과정이 느려지고 결과적으로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확장, 여름철에는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어떻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체의 열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소화기를 따뜻하게 유지해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만약 미지근한 물이 싫다면 약간의 레몬이나 민트 잎을 넣어 상쾌함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운동 후 급격히 많은 물을 마시고 싶어질 때가 많죠. 하지만 이때 너무 많은 물을 갑자기 마시면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동 중 땀을 통해 배출된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하지 않고 물만 마시면 전해질 균형이 무너져 근육 경련이나 심한 피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해질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거나 오히려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운동 후에는 이온 음료나 전해질 보충제를 함께 섭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음료들은 전해질을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빠르게 흡수되어 갈증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확장, 운동 후 물 섭취에 대한 구체적인 팁들을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운동 후 30분 이내에 적당량의 물과 전해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운동 전에도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을 미리 보충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전해질 불균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후에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몸의 회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건강을 지키는데 큰 차이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물을 더 건강하게 마시는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이 이러한 변화를 일상에 적용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도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분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특히 가족이나 친구 중에 아직 물을 마시는 습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 또한 물 섭취와 관련된 다른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건강 팁을 공유할 예정이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물을 더 건강하게 마시는 습관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보세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